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제각각 지역 의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인 만큼 사회 대개혁을 위해 숨가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 수천 명에게 물은 개혁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스포츠 역배팅 게임이 전국적으로 기승입니다. 스포츠 베팅 유사 사이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맞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족들의 생활과 의료 지원, 그리고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안이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진상규명과 더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자와 취재진을 포함한 구조와 수습, 조사에 참여한 인원들의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희생자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을 잃었는데 앞으로 아직 대학 다닐 시간도 좀 남았고 이제 당장 등록금도 이제 제가 벌어서 내야 될 판이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혼자 남은 가족도 있고. 유족들은 특별법의 국회 특위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 공포 등 남은 절차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면은 이제 시행령이 한 2달 정도 걸린다 하는데 그 시행령도 빨리 조속하니 이루어져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빠른 혜택이 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족들은 이와 함께 전라남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추모 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날은 더 건조해졌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메마르면서 전남 구례와 광양에는 또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도 동반되면서 오늘도 화재 나기 쉽겠습니다. 담배꽁초 등 작은 불씨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봄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1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20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만큼이나 높게 올라서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주요 선거 국면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광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광주시의 행보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대선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광주시는 애매하게 멈춰선 윤석열표 사업을 뒤로 하고 81조 원 규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지역 대선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국내 최초 인공지능 데이터 거래 도시 구현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정부에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 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입니다. AI를 가장 잘 준비해온 광주가 AI 주도 성장으로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스마트 미래자동차 산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청, 국가주도 민군 통합공항, 광주 전남북을 아우르는 서남권 에너지경제 공동체 구축 계획도 지역 대선 공약으로 다듬었습니다. 민주정권 집권이 유력한 상황에서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 결집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광주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진 셈입니다. 후보를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여론이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도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진영의 본산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민이 불법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1980년 광주의 희생과 교훈 덕분이라며 5.18 묘역에 고개를 숙인 김 전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1극보다는 다극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야만이 지방 소멸도 막고 국가 균형 발전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광주를 가장 먼저 방문하고. 김 전 의원은 완전 국민 경선제를 통해 범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 선출을 제안하며 이재명 대세론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대선. 대선 공약에 지역 현안이 얼마나 담길지 광주 정치권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바빠진 것은 정치권이나 지자체들 뿐만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고민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시민 수천 명의 의견을 모아 사회 대개혁 의제를 발표했는데 광주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의제가 무엇인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넉 달간 매일같이 거리로 나섰던 광주 시민들. 마침내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지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회개혁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을 파면한 것으로는 우리 사회 구조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탈출을 돕고 파면을 방해했던 판검사와 내각, 이들에 의해 자행된 내란 수사 방해, 제1야당의 자고우면 등은 한국 사회의 취약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광주 비상행동은 헌법, 노동, 교육, 지방분권 등 12개 분야에서 시민들이 선정한 의제 5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킨다는 5월 정신으로 대통령 파면까지 이끌어냈던 만큼 이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내란이 반복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1980년 강주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18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헌법 전문에 우선적으로 수록하자. 사회 대개혁 의제 선정에는 광주 시민 4,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지난 2달간 5.18 민주광장과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이렇게 모인 의견들을 시민 토론회를 거쳐 50개의 의제로 압축했습니다.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일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중간에 약간 쉴까요? 이렇게 했을 때도 아니 계속하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광주 비상행동은 사회대개혁 광주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역민들이 꼽은 의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토론회를 여는 한편 지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45주년을 앞두고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수업 자료가 새롭게 제작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OX 퀴즈와 카드 짝 맞추기, 활동지 등을 활용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달 수준에 맞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5.18 자료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달 안에 광주 지역 담당 교사에게 계기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다른 지역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 계기 교육 자료의 온라인 활용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나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송현 광주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나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갓길에 서 있던 60대 여성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자금 수거책 60대 여성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금융기관과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3억 3,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당시 4.8 만세운동이 그대로 목포역에서 재현됐습니다. 세기를 뛰어넘어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선 여고생들은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한 오늘의 추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역동적인 춤사위를 뽐내는 여고생들. 신호에 맞춰 주변 학생들까지 모여들자 광장은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4.8 만세운동에 나선 선배들의 뜻을 따라 정명여고에서 펼친 플래시몹입니다. 듣기로만 하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셨을지 몰랐을 것 같은데 정말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1919년 학교 기숙사에 숨어 시민들을 위한 태극기까지 직접 그리며 준비해온 그날. 2교시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와 함께 거리로 뛰쳐나갔던 당시 여고생들은 목포 시민들과 독립 만세를 외치다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합세한 시민까지 200여 명이 목포역을 지나 유달동까지 행진하던 그 모습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 복원됐습니다. 교통과 안전 문제로 중단된 지 10여 년 만입니다. 거리 행진에 나선 학생들은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직접 태극기를 흔들며 4.8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렸습니다. 목포 정명여고는 1903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포 지역은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목포 시민하고 같이 호흡하고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학생과 시민들이 다시 함께한 외침은 더 깊은 울림으로 기억됐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그 애국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끔 만든 일반적인 국민들도 자기의 그 삶이라든가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게 의견이 있으면은 광장에 나가서 누구라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뉴라이트와 극우 인사로 채워 지역의 반발을 샀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기획단 임기도 끝난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기획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임기가 지난 4일 끝났습니다. 여순 11구 위원회는 위촉직 8명에 대한 임기가 만료돼 2기 기획단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장은 안 되고 지금 다시 저희가 지금 구성을 다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 출범한 기획단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역 실무위원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단원이 구성된 데다
대부분 극우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지역사회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주장한 인물입니다. 윤석열이 구성한 기획단은 결국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뒷전이고 여순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줄곧 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정의가 실현됐다며 여순 사건 역사 왜곡을 주도한 기획단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또 새롭게 수립될 정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자비하게 과정도 재판도 없이 집단 학살시켰습니다. 그것이 77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루속히 이 여순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진상조사 보고서는 여순 사건 진실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유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경제계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갈등 현안에 대한 노사민정 협의안의 중재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경영자 총협회는 어제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GGM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완성차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협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스포츠 역배팅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 배팅을 하는 유사 사이트에서도 10,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하루아침에 돈을 잃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7만 명이 넘는 회원이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돈을 잃은 역배팅 게임 사이트. 인터넷에는 또 다른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색깔과 로고만 바뀐 것으로 보이는 유사 사이트. 배팅할 수 있는 축구 경기와 입출금 내역, 하부 목록 등 구성이 모두 동일합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운영진이 경기와 점수를 골라주고 배팅한 점수와 경기 결과가 다르면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는 운영 방식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사 사이트 운영진들은 지난달 피해가 발생한 배팅 사이트가 자신들을 베낀 것이라며 회원들을 모집해왔습니다. 처음에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틀리고 영국에서 픽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면서 유사 베팅 사이트도 이달 1일부터 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하더니 지난 4일에는 회원들이 출금할 수 있는 보유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운영진들은 추가로 돈을 내면 입금액의 20%씩 보유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 입금과 베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그거를 보고 보유금이 싹 다 수익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지난달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한 다단계 추정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10곳이 넘는 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수만 1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돈을 잃은 회원들은 두 사이트의 운영진이 같을 것이라며 단체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이트를 두 군데가 같이 운영을 하고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거는 이건 한 라인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 역배팅 게임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경찰청은 중간책 등의 신원을 특정하고 윗선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는 폐쇄되지 않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유사 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당장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50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10분 만에 신고자를 구조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관제센터가 힘을 모은 덕분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에 있는 흰색 차량의 비상등이 깜빡입니다. 잠시 뒤 경광등을 켠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고 이내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운전석에 있던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차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여성은 도와달라고 신고한 뒤 위치나 상황을 묻는 소방대원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GPS 추적을 통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한 소방대원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CCTV로 신고자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쭤봐도 상황을 특정할 수 없는 도와주세요 대답만 계속 어떤 차량에 타고 계세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비상등 한번 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도와주 협조할 수 있게끔. 지난 2021년 9월부터 비상 상황 시 지자체 협조를 받아 소방도 CCTV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통해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신고자 위치를 파악한 겁니다. 119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과의 공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각각 근무하게 됐습니다. 신고 접수 당시 119 상황실에 있던 경찰관이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출동을 요청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상주 근무를 하는 경찰 협력관이 바로 옆에서 함께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파악을 통해서 경찰관은 바로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 조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조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의 한 군의원이 국공유지에 부모의 묘지를 조성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 군의원의 농지와 묘지로 연결되는 농로의 확장 포장 특혜 의혹도 일고 있는데요. 해당 군의원은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했다고 인정했지만 나머지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인호 함양군의원 부모의 묘지입니다. 지난 2002년과 올해 이를 각각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한 임야입니다. 국공유지에 신고도 없이 묘지를 조성한 겁니다. 불법입니다. 요번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묘소와 감나무밭도 국공유지인데 양 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습니다. 양 의원은 함양군과의 대부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대부한 땅은 함양군 서상명 금당리 산 113의 6번지. 하지만 과수원은 산 109번지 등으로 지번이 다른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이어 농로 확장 포장 특혜 의혹도 나옵니다. 양 의원의 묘소와 감나무밭으로 이어지는 농로. 지난해 4월 포장됐습니다. 다 시멘트 도로인 주변 농로와 달리 아스팔트입니다. 2023년 12월 양 의원의 논진입 농로도 확장됩니다. 모두 양 의원이 당선된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이장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자기 땅 근처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함양의 시민사회단체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군 의원의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양인호 의원은 묘지는 이장하겠지만 무단 점유와 특혜 의혹은 모두 엄해라고 주장합니다. 양 의원에 대한 함양군의 특혜 의혹은 지난 2월 군수의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제기됐는데 함양군은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양인호 군 의원은 함양군 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전남도 내 의료 취약 지역의 공보위 배치가 전년보다 감소해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 업무에 종사할 신규 공중보건의사 194명을 포함한 477명을 오늘 배치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57명 감소한 것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현역병 선호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라남도는 2025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장성군과 진도군, 영암군과 해남군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진도군 아리랑마을 관광지,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광지,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 등으로 한 곳당 12억 원씩 4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 지역 교원단체가 오는 19일 2025 기업과 연대를 위한 평화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5.18 민주광장과 3.1 만세운동길 등 광주시의 역사 기념 공간을 따라 걷는 이번 행사는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연대하면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시민 누구나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걷는 거리에 따라 백혈병 소아암 돕기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더 건조해졌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마르면서 전남 구례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오늘도 화재 나기 쉽겠습니다. 담배꽁초 등 작은 불씨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10mm,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20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 1도 안팎에 머물러 있지만 한낮 기온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도 1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봄비가 지나면서 흐린 날씨가 많겠고요. 기온은 다가오는 주말부터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평년 수준을 밑도는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